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02로 전화가 오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받아서 네. 라디오 들으십니까? 네. 네, 듣습니다. 어떤 라디오 들으십니까? YTN 라디오. 제목이 뭡니까? 박지훈의 뉴스킹까지 대답을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예.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겁니까? 라디오 청취율 조사한 설국열차예요. 어떤 얘기죠? 한 번 올라타면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타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 이제 학설도 있는데 예. 그 뭐냐면 한번 그렇게 기억을 해놓잖아요. 다른 걸 들어도 원래 얘기했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여론조사 같이 되군요. 다른 그 프로그램 기억을 못해서 기억나는 거를 그냥 근데 대답한다는. 그 전에는 어제 혹시 라디오 들으셨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라디오 듣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나요? 예. 어제로 물어보긴 합니다. 어제로 물어보죠. 어제 라디오 들었나요? 예. 뭘 들었죠? YTN 라디오. 왜 SBS 얘기를 하십니까? SBS가 YTN. 제가 SBS 했더니 아니 이래야지 이게 각인 효과가 있어요. YTN. YTN 들었습니다. 박지훈의 뉴스킹. 이렇게 딱 해야지 그게 3단계 아니에요. 예,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예. YTN이다. 박지훈의 뉴스킹. 제목도 맞아요. 아니 방금 한 거 왜 반복하세요? 근데 반복 효과. 정치는 반복이다. 예. 자, 7월 임시국회 시작됐는데 이 두 분이 바라보시는 이 7월 국회 최대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두 개 아니겠어요? 후쿠시마 방류수, 오염수 방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두 개일 것 같은데요. 두 개로 7월 임시국회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지금 이게 거의 그 두 개 이제 이게 이슈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자들이 있을 경우에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후쿠시마 그 중저준유 핵 폐기물 그 바다에 폐기하는 거는 국민들 85%가 일단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럼 4,300만쯤 되거든요. 그분들이 초미의 관심사죠.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행까지 옮겼거든요. 소금을 샀단 말입니다. 소금값이 올라간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거는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양서면, 강상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한 그 쉽게 식지가 않죠. 두 개가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용봉탕 시간에서 두 개 위주로 한번 해보시죠. 일단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요. 자, 지난 주말에 민주당하고 IAEA 그로시 사무총장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부도 만났고 또 일요일 날은 또 민주당을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에 대해서 전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귀를 닫았죠. 그리고 거기 후쿠시마에서 방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후쿠시마가 이제 혼슈 그러니까 도쿄가 있는 이제 본섬의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물론 태평양 연안 지역입니다만 거기서는 직선거리로 러시아가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해류의 방향에 의해서 거기서 방류가 이루어지면 러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북극 쪽으로 해서 태평양을 한 바퀴 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민주당의 주장대로 뭐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면 위험하다 그러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그리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남미 국가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 순서로 반대가 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해류가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태평양을 돌고 이제 중국, 한국 쪽으로 올라오니까. 좀 어제 뉴질랜드는 IAEA의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존중한다. 그리고 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캐나다, 미국 지금 반대 여론이 없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만 반대해요.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과학이나 근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대일 감정의 문제로 반대를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반대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얘기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답답했겠죠. 이걸 설명을 하러 왔는데 처음부터 들어야 될 사람이 전혀 들을 의지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왜 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겠죠. 네. 자, 정봉주 의원님. 두 개로 분석을 해갖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힘의원들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2019년 자신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조선일보를 앞세워갖고 그 문재인 정부가 여당일 때 목숨 걸고 반대들 했거든요. 네. 그 2019년서부터 그게 2021년까지 쭉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인들이 반대했던 논리가 지금 민주당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야로 바뀌더라도 반대하는 논리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반대 논리의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게 국힘 의원들이 야 저렇게 비과학적인 얘기를 과학이라고 어거질 피고 있는데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아예. 어떤 의미? 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요. 그로시 총장이 전공이 뭔지는 아시죠? 뭐 외교관이죠. 국제정치학입니다. 네. 국제정치학이고요. 이번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게 과학적 보고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일단 이 보고한 전문가들 지금 노출 안 시키고 그 조사한 전문가들 노출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로시가 기시다 총리에게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네. 형식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형식이 그 제출하는 거는 일본이 의뢰한 범위 안에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용역 하청업체였었어요. 네. 아니 그 성격에 본인들도 일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자꾸 이제 국힘 우기는데 국힘 우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로시가 네. 이게 과학적 보고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학적 보고서를 하는데 IP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세계에서 요즘 환경 문제에 가장 민감한데 1988년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 6차 보고서를 낸다는데 그런데 보고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쭉 앉아갖고 이걸 조사한 과학자들이 그 앞에 쭉 앉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또 다른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온갖 토론과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낸 보고서의 과학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이번에 안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일본에 없었다. 제출할 때 예, 그냥 예. 그 기시다한테 제출한 겁니다. 용역 보고서 낸 거예요. 그리고 이분 그로시 자체가 아예 모르는 분야예요. 환경 분야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 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justification. 여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정당화. 정당화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IAEA는 기본 일반 보고서를 낼 때 정당화와 네. 최적화 그 옵티마이제이션 요 두 개를 얘기합니다.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이번에 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당화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일본 책임이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해줬고 방류라니까 방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그래서 정당화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최적화는 뭐냐면 방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검토 안 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알프스로 물 거른다 그러거든요. 네. 알프스는 항상 이 성능에 문제가 없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 문서입니까? 하청 보고서죠. 용역 보고서 용역 같다, 하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보고서예요. 거네요. 아니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IAEA가 지금까지 했던 일반적 과학 문서 아니에요. 나중에 정권 바뀌고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이거 낸다 그러면 본인들 또 반대할 거예요. 이제 그때는. 네. 본인들이 2019년 2021년 했던 그 자세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자, 말씀 주십시오. 김정남 아니 의원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네.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를 무슨 더불어민주당 그 입맛대로 주문 납품하는 민주연구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번
일본에 의뢰하는 건 일본이 당연히 이 지금 탱크 안에 보관 중인 그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러한 처리 이후에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IAEA에 그 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문구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렇다면 러시아, 캐나다, 미국 캐나다하고 미국은 뭐 일본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러시아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중국만 전 세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이상하게 둘은 친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지난번 김영남 의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국힘이 뭐라 그러냐면 자 그 지난번에 G20 때 왔고 영국이 찬성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영국에 있는 교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연락이 옵니다. BBC 방송에서요. 날마다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이 문제를 이 뉴질랜드 정부나 이런 그 국가 간 입장과 그 나라 국민의 예를 들어갖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방류 허용한다는데 이해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외국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일본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한국은 방류를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과 국민들 85% 반대하는 입장을 좀 분리해갖고 볼 줄 알아야 그러니까 돼요. 저것도 잠깐만요. 괴담인데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적은 없고요. 네. 일단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IAEA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 검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잠깐만 것이죠. 그럼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방류 허용을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그게 찬성 아니면 반대 입장이 없는 문제도 아니에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하면 일본 정부가 그거 안 하겠어요? 문제 제기할 수 방류를? 있죠. 문제 제기 잘 얘기하셨어요.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IAEA 일반 조사에 인접국의 피해 여부에 대한 그 검사 조항이 있어요. 아하.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 검사는 우리가 199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양 방사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검사와 조사하는 거. 측정은 계속 30년째 지금 해오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님 네? 본인의 그리고 이름 석자로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이번에 방류에 대해서도 IAEA가 계속 거기 상설 사무소를 마련해서 체크하겠다고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한국인의 참여도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BBC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저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봉주 의원이 하신다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IAEA 일반 안전 기준 GSG 8번과 9번입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정당성.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방류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과 손해 이 두 개를 따져봤을 때 이익이 더 많게 되면 갑니다. 근데 이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최적성 이 방법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예. 세 번째 인접국의 피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안 따져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안전 기준에 근거한 보고서가 아니라 네. 일본이 요구한 특별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특별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나왔을 요역 것이다. 하청 보고서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방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접국가 아닙니까? 가장 붙어있는 인접국가. 인접국가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어요. 않았다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는 게 후쿠시마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훨씬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위쪽으로 인접 아니 위쪽으로 인접 아래쪽으로 인접 아니에요.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위쪽으로 인접 아래쪽으로 인접 아니야. 아이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그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좀 후쿠시마가 어디 있는데 후쿠시마 지금 위에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위에 소련 인접해 있죠. 아래는 어디가 인접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접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인접국은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인접국이라고 표현 안 돼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가장 요거는 가깝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는 뭐 인접구 자 지도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니까. 다시 알겠습니다. 얘기할게요. 아니 알겠습니다. 지도나 한번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것을 방류할 때 아니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후쿠시마가? 이러한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기지 예. 말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니, 예. 누가 웃기는지 모르겠네, 정말. 지난번서부터 자기보다 지식이 좀 낮은 알겠습니다.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상대방을 그렇게 깔아놓은 게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좋게 안 알겠습니다. 보여요. 예. 그런 자, 그런 때도 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우기시니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우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보세요. 잠깐 다시 얘기할게요. 네.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인접국의 피해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접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최인접국이 아니라 인접국. 그러면은 위에 동서남북의 인접국을 따지는 겁니다. 자 동쪽 없잖아요. 태평양 쪽이야. 네. 그리고 북쪽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남쪽 어디예요? 남서쪽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인접국의 피해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알겠습니다. 과학적 보고서 아니고 일반 보고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후쿠시마 위치하고 또 일본 위치 이렇게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네.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한테 후쿠시마 지도를 보고 지도나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아니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따져도 태평양 쪽에 그렇고 있다 이 말씀 해류의 하시려고. 방향을 예. 봐도 그렇고 아니, 그러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나라는 러시아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 IAEA 보고서 안 보셨어요 보니까. 전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지침도 봤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저스피케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나와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접국이라고 아니, 예, 뭐 요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좀 그리고 해야 이거를 될것 과학으로 같습니다. 자꾸만 국힘에서 얘기하는데 예.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자들하고 분석을 한 내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이번 IAEA의 보고서가 과학이 아니라고 좀 네, 지금 그 말씀하시는 말씀- 거잖아요. 이번에 IAEA 어? 보고서는요. 과학이 아니다. 자, IAEA 보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IAEA 무조건 알겠습니다. 믿으셔야죠. 예. 아니죠. 아니죠.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반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국힘에서 얘기하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일반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방은 없었는지 한국에다 자료를 충분히 줬는지 그다음에 WHO나 국제해사기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할 의향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러시가 알겠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뭐 충분히 설명 주장이 두 분 주장이 다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자 오염수 얘기는 요 정도 정리를 좀 하고요. 아니 그래서 계속 이게 논점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우리는 토론하자는 계속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없는 논점을 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 두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 양평 고속도로 얘기 좀 빨리 급하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종점 변경이 됐는데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반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부터요. 그러니까 그 원안이라고 네. 하죠. 위쪽으로 가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네. 것을 원안이라고 하고 지금 강상면으로 하는 이제 밑으로 통과하는 것을 이제 수정안이라고 할 때 네. 원안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수정안이 경제적 효과는 훨씬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소위 BC라고 하잖아요. 네. 투입 비용 대 수익의 측면에서 볼 때 원안으로 했을 때 하루 통과 할 것으로 예측되는 교통량이 대략 1만 6천 대 정도 차량이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수정안으로 할 때 대략 2만 2천 대 정도의 네. 그러니까 더 많은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정안이. 그리고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교량을 건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하. 수정안으로 하면. 네. 그리고 양평군의 인구 밀집 지역 그러니까 양평읍하고 수정안이 가까워지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양평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만에 하나. 네. 한다면 그러면 수정안이 더 많은 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바뀌게 된 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보여요. 아하. 다만 예. 그 수정안 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그 수정안의 합리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께도 설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설명해도 안 들을 테니까 뭐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자, 어떻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이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쪽이 더 타당했으니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문제의 본질들을 어지럽히는데요. 지금 국힘과 원희룡 장관의 입장을 보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어지럽혀요. 이게 뭐냐면 왜 옮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옮긴 지역에 500m 내에 김건희 씨 땅이 집중적으로 있고 심지어는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는 게 최은순 씨의 땅이 차명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제보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 확인하는 과정인데 자, 이것이 예타까지 통과된 게 작년 5월 8일 날 느닷없이 이게 바뀝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왜 바뀌었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네. 거예요. 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예. 자,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를 쭉 뒤져봤더니 공청회를 했다든지 설문조사를 했든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원희룡 장관이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로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다음에 막 이상한 얘기들 해요. 민주당이 원래 요구했다? 이거요. 이 사업이 2008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권이 몇 번이 바뀌어요? 노무현 정부 후반 때부터 시작을 그 신청서를 내갖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됐다가 엎어졌다 엎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다 2017년에 제5차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되는데 네. 25개 사업 중에 4번째가 5번째로 아주 상위권에 올라가요. 네. 그때 군수가 누구냐면 3년 연속으로 김선교 의원이 그때 군수입니다. 양평 군수요. 예, 양평 군수. 네. 국힘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모 군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정군수가 2018년에 임명이 되고 네. 그때 이제 사업이 막 밀어붙여지는데 그때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정병국 의원이에요.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었던, 네. 이거를 자꾸만 민주당이 껴서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왜 인제 와서 딴 얘기하냐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자꾸만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바꾼 거에 대해서 근거가 없지 않냐. 네. 바꾼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자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틀었잖냐. 네. 아래로 틀어서 강상면으로 틀었는데 이 튼 것이 왜 틀었냐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설명을 하면서 이 와중에 민주당이 끼어 있었다. 그럼 뭐 민주당 그 군수의 땅에 있다.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거 초점 아닙니다. 왜 틀었냐를 얘기해야 돼요. 왜 틀었냐를 예.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그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듣질 않는다니까요. 왜 변경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수정안이 비용 대비 수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차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수정안이 양평읍 등 양평군 내의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교통 분담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 지금 원안대로 하면 철새 도래지를 통과해서 남한강에 어마어마하게 큰 다리를 지어야 됩니다. 근데 수정안은 그 강 아래쪽으로 놓이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 없다. 다리를 하나 안 줘도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 파괴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한 번 더 번복하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왜 바꾸는지를 전혀 얘기 안 한다고 네. 답답한 잠깐만요. 말씀을 하시니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도 원했다는 것은 2018년 선거에서 당선돼서 2022년 5월 말까지 재직했던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가 네. 이게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강화 IC를 개설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원안대로 하면요. 이게 강화면을 전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IC를 놓을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우깁니다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강화면하고 너무 밑에 멀고 있으니까. 예. 안 그러면 완전히 L자로 완전히 이렇게 꺾어야 돼요. 네. 도로를. 네. 그리고 IC가 무슨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게 IC지 고속도로 진입하기까지 5km, 자, 6km 연장하는 도로를 우리가 IC라고 부르지는 김영남 않잖아요. 의원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지금 아니, 설명이요. 뭐가 두루뭉술하다는 잠깐만요. 네. 다만 잠깐만. 그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략 설명이.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전략 환경 영향 정봉주 평가 의원님 보고서에 말씀 이렇게 듣고, 나와 있다 예. 그래요? 네. 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전략 영향 평가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바꾸라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도로를 바꾸라고. 그렇게 도로를 바꾸려면 자 평가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바꾸는 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다 그래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결정 과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양평군하고 안 주고받은 했다니까요. 공문이 있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아니 공문이 그걸 안 했어요.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토부에서 자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언제 나왔냐 5월 8일입니다. 임기 취임하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런데 요때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 누가 이 도면을 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하는 예. 거예요. 예. 누가 그러니까 지금 결과는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틀려면 장점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없이 어떻게 틀립니까? 그렇게 갖고 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있어. 그럼 야 예타로 1번, 2번, 3번 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다음에 강화 IC 그 얘기는 핵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번 밑으로 가는 게 강화 IC입니다. 그러니까 강화 IC는 1번으로 가도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도 강화 IC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는 그건 잠깐만. 불가능해요. 잠깐만. 그건 그건 초점이 아니니까 그 불가능해요.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면 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나와서 장점이 있습니다. 틀었습니다. 그럼 틀기를 누가 결정했어요? 트는 거를. 그게 없다니까요. 그게 트는 결정 과정이 그거는 없어요. 국토부하고 그거는 양평구 국토부하고 양평군하고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국토부에서 거의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국토부 직원이 갔습니다. 예, 그것도 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 국토부 직원이 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양평군에서 수정안을 일환으로 올리죠. 자, 수정안을 보세요. 일환으로 알겠습니다. 올려요. 예. 물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정리가 좀 야당 돼야 입장에서 되겠습니다. 예.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는 사안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김영남 생각해요. 의원님, 왜냐하면 김영남 이해는 되시죠? 대통령 일가에 땅이 거기 있으니까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죠. 그 전에 그 세종 포천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IC가 날 때도 이해찬 당시 짧게 민주당 얘기해주세요. 짧게 대표의 얘기해주세요. 집이 예. 거기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이 당시 야당 입장에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알겠습니다. 갑자기 노선 변경을 했다는 건 전략 사실과 환경 영향 다른 얘기를 하는 평가의 것이죠. 결론은 30초 나와 정도 있는데 시간 남았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예. 하는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거 없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결정해서 바꿨습니까? 이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바꿨어요. 자, 이 고속도로 누군가의 논란. 압력에서 그냥 네. 바꿨어요. 자, 그게 문제라는 앞으로 거예요. 7월 국회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좀 심한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뭐 소리 이렇게 했던 부분 아니, 그 부분은 뭐 나가면 또 양해 멀쩡해져요. 말씀을 좀 청취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쩡해지니까 신경 쓰지 아, 청취자분들께 죄송한 거죠. 예. 우리끼리가 문제가 자, 아니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